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실의 주민욱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특허는 악성 근골격 종양 환자의 사지구제를 위한 원위치 골 종양 사멸 및 재활용 장치입니다. 먼저 이 기술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기존의 기술들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의 배경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악성 근골격 종양이 어떻게 치료가 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일부인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 사지구제술이라는 것의 기존의 술식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후에 이 사지구제술에 사용되는 재활용 자가골이나 유경 냉동 자가골 술식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성 근골격 종양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뼈에 발생을 하는 그런 악성 종양을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에 예후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인 무릎 주변, 대퇴골 원위부 같은 곳에서 암이 발생했을 경우에 다리를 절단을 했었는데, 절단을 하더라도 환자는 사망을 하는 그런 예후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40년 정도 전에 항암화학 요법이 개발이 되면서 예후가 급격히 좋아졌고, 그 이후에는 다리를 절단을 하지 않고 사지구제술이라는 술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지를 살리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지구제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종양을 갖다가 광범위 절제를 해내고요. 그 이후에 그 절제해낸 부분을 재건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광범위 절제를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고륙종이라는 병은 표준 치료 방법이 항암화학요법을 수술 전에 하고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도 다시 항암화학요법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 검체를 통해서 병리학적으로 확인을 해서 수술 전에 이루어졌던 항암화학요법의 효과가 어느 정도였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을 할 때는 종양 대치물이나 동종골, 재활용 자가골, 또 그냥 일반 자가골 등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개별의 합병증을 동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먼저 종양 대치물이라는 것은 엑스레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금속 재질의 이런 그 결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우선 내 몸이 아니다 보니까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삽되어 있는 뼈와 이 종양 대치물 사이에서 감염이 없더라도 해리가 발생해서 이제 완전 유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엑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종양 대치물 자체가 파손이 될 수도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한 가지 수입 제품만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면, 실제로는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한 가지만 사용이 가능을 해서 선택에 있어서의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방법이 아니고 생물학적 재건술이라고 하는 방법도 사용을 하는데요. 그 재료로서의 첫 번째, 자가골은 자신의 뼈 다른 부위에 있는 뼈를 채취를 해서 이 결손 부위에 이식을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우선 이제 그 자기의 뼈를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 뭐 다양한 부위에서 채취를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종양을 절제한 부위가 또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을 선택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과정 자체가 복잡해서 또 하는데 아주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처리된 동종골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뼈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잠재적으로 다른 사람의 병이 전파될 위험이 있고, 또 이식한 후에 본인의 뼈와 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쉽게 말해 뼈가 붙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조직 기증자가 많이 감소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그 수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활용 자가골이라는 방법도 사용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먼저 광범위 절제를 해낸 다음에 광범위 절제된 검체를 재처리를 해서 암을 사멸시킨 다음에 다시 자신의 몸에 이식을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처리 방법이 대표적으로 체외 방사선 조사나 저온 열 처리, 동결 및 해동법,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검체를 수술 영역 밖으로 들고 나가서 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동종골과 마찬가지로 이 뼈의 가운데 부분은 잘 붙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강도가 약화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구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유경 냉동 자가골이라는 것도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동결 및 해동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완전히 이제 종양 있는 부분을 절제를 하지 않고 관절이나 장골의 간단부에서만 절단을 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술 영역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제 바닥에 있는 액화질소 통에다가 집어넣어서 동결 및 해동을 하면서 이제 종양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종양을 사멸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수술 영역 안에서 이제 검체를 얻기 위해서 소파를 하거나 하면 이 종양이 수술 영역에 떨어지면서 종양 오염이 되면서 재발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보시는 것처럼 이 자세를 갖다가 수십 분 동안 누군가가 들고 위험한 액화질소 통에 담그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해동 과정에서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이제 그 개념을 만들게 된 이유가 이런 시술들의 그 술기들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이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먼저 유경냉동 자가골법에서 마찬가지로 광범위 박리를 한 다음에 그 장골의 간부 쪽은 유지를 하는 그 완전 절제를 하지 않는 방법을 채택을 하면서 그대로 이제 그 종양을 소파하거나 검체를 얻는 과정에서 수술 영역에 종양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용기를 사용해서 용기를 받쳐놓고 거기서 검체를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술 영역 내에서 그대로 적용, 제자리 적용을 함으로써 세균 오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열 에너지원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일관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저희 특허에 삽입되어 있는 사진이고, 이러한 비슷한 형태로 제자리에서 종양 사멸을 하고 뼈를 재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의 계획은 우선 현재 그 실험 연구를 하고 있고요. 국책과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유지가 되면서 전달이 되는지, 충분한 온도가 전달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재처리된 뼈의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력학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이후에는 동물 실험, 특히 대동물에 적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개념이 큰 문제 없이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지, 또 재처리 이후에 세포가 어떻게 조직학적으로 변하는지도 확인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우선은 완전히 잘라낸 그 종양을 포함한 뼈 조직을 가지고 종양 사멸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예정이고, 최종으로는 저희 의도대로 제자리에서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기존의 합병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지구제 술식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상용화할 생각입니다. 정리해드리면 현재 그 국책과제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 중이고요. 이후에는 산학연병 협력을 추진을 해서 이제 병원 임상 시험 등 이 개선 과정을 밟을 생각입니다. 연구진은 정형외과 종양분과 전문가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좋은 방법 개선이 될 것 같고, 기계공학 전문가들께서 기기 형상이나 적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개선점을 찾는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기공학을 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에너지원 전달에 대해서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천 기술 개념이 이렇게 이제 잡혀 있는 상태고요. 이제 그 지속적인 개선이나 기술 적용 범위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구비 투자 유치가 이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